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2022년 마지막 거래일 12월 29일 시황 정리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 시장이 올해 마지막 거래를 종료를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시장도 어제 반등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감을 했지만 우리 시장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양 시장이 모두 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올해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0.65%로 밀려서 출발한 후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의 그 순매도 우위가 지속되니까 거기에 밀려가지고 지수 하락이 계속해서 하루 종일 이어져 갖고 오후 들면서 잠깐 하락 강도가 좀 약해지나 했는데 다시 종가 무렵으로 가면서 다시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1,437억 원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5,770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6,716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마지막 코스피 종가는 2236.40포인트로 어제보다 1.93% 다시 하락을 하면서 올해를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코스닥 시장은 조금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해서 오늘 코스피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했었는데 이게 외국인들이 다시 그 매도 강도를 높여서 나오면서 지수가 한때 2.39%까지 밀리는 그런 모습도 나타냈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들면서 다소 폭은 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하면서 올해 시장을 마감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오늘 1,387억 원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498억 원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1,873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코스닥 시장의 종가는 679.29포인트, 결국 700 회복은 못한 거죠. 그래서 어제보다 다시 1.89% 하락을 하면서 마쳤습니다. 시장에서 한때는 SK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이렇게 계속해서 52주 신저가가 막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환율은 어제보다 2원 50전 내려서 1264원 50전으로 외환 시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에서 외국인들이 오늘 그래도 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LG 에너지 솔루션 한 70억 정도 순매수했고 LG 화학을 179억 순매수했고 그 다음에 기아 12억, 카카오 92억, 셀트리온 109억 요게 외국인들이 오늘 산 거고요. 현대차는 39억을 팔았습니다. 기관은 시가총액 상위 가릴 거 없이 오늘 전부 매도를 했고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1,887억 원을 순매수했고 에너지 솔루션도 98억, 삼성바이오도 102억, SK 하이닉스는 149억, SDI 218억, 현대차도 162억, 또 기아도 103억, 네이버 181억, 카카오 44억 이렇게 개인들이 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높인 가격은 아닐 것 같고 그렇게 샀고 오늘은 연이어서 밀려 내려가는 그 분위기에다가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까지 겹쳐가지고 조금 시장이 더 불안정한 그런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움직인 섹터는 아침에 텔레그램으로 일찍 보내드렸던 게임 관련 해서요. 그래서 중국이 1년 6개월 만에 한국 게임 7종 종류에 대해서 판호 발급을 했다는 것 때문에 넥슨, 넷마블, 스마일게이트, 엔픽셀 등에 발급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한국 게임이 중국 진출길이 다시 열렸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한한령이 해제되는 거를 본격적으로 기대한다. 이런 것 때문에 올랐고 또 늘 그렇지만 이게 한 축이 있죠. 게임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게 엔터도 있고 NFT도 있고 거기에 관련돼서
증강현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이게 이제 항상 얘네들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뭐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그 제약주가 역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몇 개 일부 제약주가 좀 강하게 오후장에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나라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 갖고 특히 이제 코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이제 군 주요 시설에 대한 경계 시스템을 수주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연일 이제 상승을 했다. 이게 이제 오늘 시장 오늘 뭐 특징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의 움직임이 조금 돋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2022년의 마지막 우리나라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 양 지수가 모두 추가적인 하락을 하면서 올해의 시장만큼이나 어렵게 마감을 한 날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시장을 좀 들여다보면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게 항상 이제 새해가 되면 우리가 많은 희망을 갖고 이렇게 이제 주식시장도 시작하고 그러잖아요. 그 2022년 올해 1월 3일에 그 시초가가 2,998.32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3,000이죠. 물론 장중에 3,010을 넘기도 했으니까 3,000이라고 보면 오늘 이제 종가가 2,236.40에 끝났으니까 이게 그냥 거의 25% 이상 하락한 거죠. 물론 이제 뭐 종목에 따라서 더 살벌한 것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이렇게 됐고 코스닥도 그 올 1월 3일 날 1038.97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679.29로 끝났으니까 이건 뭐 더 34% 이상 하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이제 이게 평균 지수로 본 게 이제 이러니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이제 어떻겠는가 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손해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힘든 한 해를 보내신 거죠. 이제 그거를 보면 그 올 1월에 이제 시작부터가 좀 조짐이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1월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결국 이런 이제 거대한 거가 IPO를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래서 뭐 그거 이제 물적 분할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 많았지만 어쨌든간 했습니다. 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주식시장에 남아있는 이제 마지막 그 유동성마저 이제 그냥 쪽쪽 빨아가는 그런 시작이 단초가 된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부터 지수 흐름이라든지 기술적인 모든 지표들이 이제 거꾸로 내려가기 시작을 했고 게다가 이제 뭐 우려는 했는데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전격적으로 할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려는 했지만 그렇게 전격적으로 할지 몰랐고 또 그게 이렇게 오랫동안 끌지도 몰랐고 한 3개월 뚝딱 걸어서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정도야 뭐 금방 끝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미국이 나서 가지고 나토를 동원해서 그렇게 하는 이제 그 지원을 하고 막 이러면서 전쟁이 길어졌어요. 결국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제일 피해 본 건 우크라이나죠. 지금 전쟁이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 우크라이나가 술은 우습다 우크라이나가 뭐 대항 잘한다 그러지만 어쨌든간 전쟁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 죽는 사람도 우크라이나 국민입니다. 지금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럼 누가 좀 이익을 받냐? 미국이 이익을 받죠. 미국은 방산 무기도 잘 팔았고 또 그것 때문에 에너지도 미국도 에너지 장사도 많이 했고 또 군사적으로도 유럽이 너무 러시아에 편향된 거를 되찾아올 수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진짜 이익 본 건 이제 미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는 질렌스키 대통령 불러가지고 백악관에서 내가 이제
패트리어트도 줄게, 뭐도 줄게, 뭐, 그러니까 이게 쉽게 끝날 일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일 힘든 거는 우크라이나 국민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세계 여러 나라가 이제 힘들게 생겼습니다. 빨리 끝내야 될 텐데 아무튼 이제 2월에 그렇게 됐었고 3월부터 이제 연준이 그것도 우리가 다 생각했잖아요. 긴축을 할 거다. 이거 돈을 맨날 이렇게 풀어놓을 수만은 없으니까 또 인플레이션 막 일어나고 그 이제 3월부터 연준이 금리 인상을 개시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스피드가 이게 75bp 소위 말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그냥 연속해서 4차례나 할지 사실 몰랐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강한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관성 때문에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뭐 특히 이제 신경 쓰는 고용이라든지 인플레이션 수치라든지 이런 게 쉽게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준을 너무 짝사랑해서 이게 뭐 이렇게 될 거다, 멈출 거다, 할 거다 했는데, 그냥 할 거다 하다가, 주식시장이 연준을 짝사랑만 하다, 이제 올해는 끝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10월에 그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고, 우리는 이제 그때에 맞춰서, 중국의 이제 그 시진핑 연임 확정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논란, 그런 이제 자금들이 이제 차이나런을 일으키면서 이머징 마켓에서 우리 쪽으로 좀 쏠려오는 바람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한 달 반 동안 좀 우리도 이제 좀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죠. 거기서 이제 많이 당했어요. 또 마지막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올해를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하면서 시장이 마침으로 해서 이제 결국은 올해는 그냥 상처만 안고 장을 이제 쓸쓸히 마감하는 진짜 우울한 성적표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는 뭐 굉장히 차이가 이렇게 되면 이제 많이 나니까 그런 이제 어려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에서는 상당히 힘들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제 보도에도 나왔지만 G20 국가 중에서 러시아 빼고 하락률이 우리가 가장 크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 참 찹찹한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대외 변동성에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그만큼. 그런데다가 이제 증시의 수급을 조정하는 데서 수급이 이제 엉망이 됐죠. 그러니까 과도한 IPO. 또 주가 빠지니까, 또 고객 이탁금이 막 급격하게 줄어버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그러니까 이제 급격하게 줄어들면 모든 게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신용은 그 고객 이탁금 대비 신용 포지션은 커지고 이러니까 계속해서 수급이 지금 뒤틀려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뭐 단기적으로는 12월에 이제 이렇게 많이 뺐으니까 1월 넘어가면서 이제 그냥 자율적인 단기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전체 시장을 이제 해 바뀌니까 2023년에는 장 좋아지나 보다. 이렇게 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간 뭐 우리 그 백만개미 당원 여러분들 1년 동안 많이 고생하시고 물론 지금도 이제 고생 중이지만 근데 이제 시장이라는 게 그래요. 이게 어떤 그 돌파구를 못 찾아서 근데 이게 모멘텀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어디서에 탁 이렇게 해서 그 돌파구만 찾아지면 시장이 아주 쉽게 변해요. 그런데다 지금 이제 시장이 많이 가격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 이제 매력도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뭔가 빨리 그게 우리한테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희망을 또 연말이니까 우리가 가져볼 수밖에 없죠. 내년은 또 내년 넘어가서 우리가 또 내년 거기서 또 서로 뭐 싸우면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재작년에 그렇게 좋은 시장도 봤고 그때는 뭐 멋모르고 그냥 사면 주식은 사서 가죽만 있으면 다 돈 버는 줄 알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거를 경험을 하셨잖아요. 올해 아주 뼈아프게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보다 이제 희망은 갖되 좀 명확하게, 현명하게, 스마트하게 투자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결심을 해야 돼요. 그 영화 제목 헤어질 결심 뭐 이거 있지만 우리는 내년에는 꼭 시장을 이기는
꼭 이길 결심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꼭 내년에 시장을 이기려면 몇 가지 전제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 주식 투자를 왜 합니까?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데는 무슨 이데올로기라든지 무슨 다른 게, 그러니까 나는 우량주를 사서 오랫동안 갖고 있는 그런 점잖은 매매만 하겠다. 이런 게 그 매매 원칙이 될 수는 없어요. 그냥 주식시장에서는 돈이 벌리면 하는 겁니다. 예, 돈이 벌리면. 예, 그래서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이 환경이 변하잖아요. 변화무쌍하게 환경이 변해가고 있는데 투자하는 본인만 나는 안 바꾸겠다. 이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 돈을 벌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시장 환경이 변하면 우리가 투자 전략이나 투자 전술이나 이런 게 다 바뀌어야 돼요. 거기에 맞게. 근데 계속해서 그건 바뀌어서 지금 환경은 다른 데를 가고 있는데 계속 옛 노래를 하면 이거는 이제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내일부터 장이 안 열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연초 이제 맞으면서 2023년에는 내가 시장을 꼭 이기겠다 하는 결심을 해야 된다. 그 결심은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변화되는 환경에 나를 빨리 맞춰가겠다. 그래서 이제 내일 저녁에 제가 미리 가보는 2023년 주식시장이라는 제목으로 그 내년 이제 전망도 한번 훑어보고, 이건 맞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한번 이런 전망들이 있다라는 거를 한번 정리하고 그에 따른 투자 전략,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냐, 시장을 비트할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영상을 좀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은 안 나오지만 자료에 제 이제 음성을 입혀서 그렇게 하니까 좀 이거는 부디 많이 좀 봐주세요. 도움이 될 겁니다. 많은 참고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이제 어쨌든 간 우리 그 백만금이 당원분들은 저를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분에 넘게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또 그렇게 이제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내년에도 저 백만개미는 변함없이 이제 그 우리 개미 투자자, 특히 이제 우리 그 당원 여러분들 입장에 서서 시장의 숨결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잘 전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모두 내년에는 이제 성공 투자 제발 좀 하셔갖고 좀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덕담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내년에는 주식 투자에서 돈 좀 버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격려해 주시고 관심 보여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투자스쿨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메시지는 최종적으로 간결하다, 쉽다, 치우침이 없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공 투자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